세계적인 명장이라고 알려진 클리스만과 만치니가 카타르에서 격돌하게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사우디와 키르기스스탄의 경기에는 한국 대표팀의 코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클리스만의 지시로 16강 상대가 될 사우디의 경기력을 탐색하기 위해서 참관한 것입니다. 현재 아시안컵 대회에서 한국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 1위 요르단은 승점 4점에 한국의 골득실로 앞서 있습니다. 한국의 골득실은 2, 요르단의 골득실은 4이기 때문에 한국이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위해선 최종전에서 큰 점수로 이겨야 합니다. 요르단이 바레인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르단이 바레인을 1대0으로 이길 경우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4대0으로 이겨야 합니다. 한국이 조 1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말레이시아의 대승을 거두고 요르단과 바레인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혈투를 하면서까지 말레이시아를 이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 2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만약 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치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이 속한 F조 1위와 16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F조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을 대표하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아시안컵에서는 무려 3회의 우승과 준우승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리스만과 만치니는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우디는 오만과의 아시안컵 데뷔 무대인 1차전에서 2대1 한 점차 역전승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열린 키르기스스탄과의 2차전에서는 9명을 상대로 겨우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현재 만치니 감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클리스만의 한국 대표팀을 만나게 됩니다. 작전도 없고 전술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클리스만의 지도력과 만치니가 격돌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 클리스마노가 만나게 될 다음 상대인 사우디의 감독은 로베르트 만치니입니다. 세계적인 명장으로 알려진 두 감독이 결국 한국과 사우디 간의 16강에서 격돌하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 감독 로베르토 만치니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치니는 유럽 무대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 15년간 566경기에서 171골을 기록하며 수많은 상을 수상할 만큼 최고의 레전드로 군림했습니다. 지도자의 경력도 화려합니다. 인터밀란에서는 리그 3회 연속 우승을 이끌었고 맨시티의 44년 만에 리그 우승도 선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모국인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아 유로 2020 우승과 A매치 37연속 무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만치니의 이탈리아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하는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잔피에로 벤투라 감독이 이끌었던 2018년 브라질 대회에 이어 사상 초유의 월드컵 2회 연속 본선 진출 실패라는 희대의 불명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압박에 시달린 만치니는 돌연 감독직 사임을 발표하고 3주 만에 사우디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습니다. 연봉은 약 3천만 유로, 약 4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연봉 300만 유로, 약 43억 원을 받던 것의 무려 10배 수준입니다. 양팀의 감독인 만치니와 클린스만은 64년생 동갑이고 모두 현역 시절 각각 이탈리아와 독일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 세리에의 무대를 누볐고 자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경력도 흡사합니다. 다만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는 빅리그와 국가대항전에서 모두 우승을 경험한 만치니 감독이 확실한 우위에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2006 독일 월드컵 3위를 기록한 게 최고 성적이지만 우승 경험은 없고 클럽팀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결국 클린스만은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만치니의 사우디 대표팀을 꺾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에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 대표팀의 상황이 요르단전 졸전 때문에 꼬일대로 다 꼬여있다는 것입니다. 조별리그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10명 가운데 무려 6명이 경고를 한 장씩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레인과의 1차전에서는 중국의 마닝주심에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손흥민, 김민재, 박용우, 이기재, 조규성이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요르단전에서는 중원의 핵심인 황인범과 조커 공격수 오연규까지 추가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한국의 주력 선발 선수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조규성은 클린스마노 핵심 투톱 자원이고 오연규는 조규성을 대신할 스트라이커입니다. 또한 황인범과 박용우도 주전 미드필더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민재, 이기재도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수비수들입니다. 사실 클린스마노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요르단을 상대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고 이미 한 장의 경고를 안고 있는 선수들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추가 경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전략적 경고 관리로 의도적으로 옐로카드를 받아 최종전에 결장하면서 경고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조별리그 1차전부터 8강전까지 경고 2장이 쌓이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하고 최종전 상대인 최악체 말레이시아전에선 경고 2장이 쌓인 주요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일일 수 있지만 단기 토너먼트 대회에서 팀들이 종종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르단을 상대로 전반에 역전을 허용하는 등 경기가 꼬이는 바람에 모든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한국 선수단은 무려 7명이 이른바 경고 트러블에 걸린 채 남은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경고를 안고 있는 7명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이 주전으로 활용 중인 선수가 6명이나 됩니다. 이번 대회는 경고가 2장이 쌓이면 다음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던 7명 가운데 누군가가 오는 25일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추가 경고를 받으면 16강 토너먼트에 나설 수 없습니다. 경고 기록이 삭제되는 건 8강전까지 모두 치른 이후입니다. 만약 8강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는 선수가 나오면 4강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8강전을 모두 치른 이후에 경고가 한 장인 선수들의 기록만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는 경고 트러블에 묶인 선수들 가운데 일부 핵심은 휴식을 주고 16강 토너먼트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칫 말레이시아전에 출전했다가 16강 토너먼트 첫 경기부터 전력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승부만 거둬도 조 2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도 16강에 만나게 될 한국에 대한 분석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이 워낙 중동 국가를 상대로 한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이길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한국의 많은 선수들이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강 경기를 위해 몸을 사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한국의 이런 경고 누적을 무기로 해서 더욱더 거칠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우디뿐 아닙니다.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호주도 한국에 약점이 있다라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술이나 전략이 없는 것도 지적하지만 경고 누적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고 상황은 상대 팀들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으며 계속 거칠게 몰아세우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락이 확정된 말레이시아는 한국전에서 무기력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의 4대0 승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사우디보다는 일본을 더 만만하게 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강호에 대한 부담감은 한국이나 일본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르단과 바레인전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말레이시아에 대승하고 조 1위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클리스마노가 요르단전의 졸전만 아니었다면 여러 경우를 놓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클리스마노는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끝까지 실망을 시키는 세계적인 축구인이라는 클리스만입니다. 정신 차리고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